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뽕남이 형님, 생활낚시 대박을 꿈꾸는 대박낚시 DPF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끊었죠. 4편입니다. 4편인데 물대표 보는 법, 낚시 시간, 낚시 물 색깔, 수심층 알아보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한번 끊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파트 2로 올리겠습니다. 파트 2로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요거 한번 볼게요. 그 풍량하고 유향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어, 풍량은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했고 유향은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럼 이렇게 지금 살을 이렇게 놨습니다. 놓고 보면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동쪽, 그리고 아래가 남쪽, 그리고 왼쪽이 서쪽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풍량 한번 볼게요. 만약에 북서풍이 불어, 북서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풍량 북서 북서 5m per second 하고 이거는 풍량입니다. 풍량 그리고 풍속을 나타내고 있죠. 풍량은 북서라는 거고요. 5m per second는 풍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풍량이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북서에서 불어온다는 얘기죠. 북서가 어딥니까?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서죠. 요 방향이죠. 이렇게 북서로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요렇게 될 확률이 높죠. 요렇게 이제 바람이 불어온다면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요런 데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요런 데 뭐 낚시가 일단 가능한지 봐야 되고요. 이제 이론상 북서 방향에 바람이 불어온다면 요렇게, 그리고 신수도라고 하면 요런 데가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 요런 데서 이 지금 신수 향방파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바람 바로 맞바람을 받아버리죠. 요런 데는. 그러면 낚시가 힘든 낚시가 된다는 거죠. 늑도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바람이 때린다고 하면 지금 요쪽 방파제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힘든 낚시가 되죠. 여기도 힘들 겁니다. 아마 바람이 요렇게 때리기 때문에 바람을 잘 보고 포인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포인트를 선정한다고 하면 요런 데가 낫겠네요. 요런 데가 왜 바람이 요렇게 불어온다고 하면 보통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캐스팅을 하죠. 이쪽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니까 등지고 서게 되죠, 제가. 그래서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 그 다음에 조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류, 이걸 유향이라고 하는데 조류가 어디서 올라오냐면 역시 북서라고 합시다. 북서, 조류 북서 방향, 북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유향이, 이걸 유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뭐 3노트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북서 방향 역시 대각선 방향이죠. 요렇게인데 이거는 흘러가는 곳이라고 했었어요. 흘러가는 방향.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다음 바람은, 풍량은 불어오는 방향으로 표시가 되고요. 조류는 흘러가는 방향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는 거죠. 같은 북서를 풍량 북서인지 조류 유향이 북서인지를 확인하면 반대가 된다는 거죠. 불어오는 방향, 흘러가는 방향.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 한번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 색깔, 낚시 물 색깔인데 이 오징어 낚시에 있어서 물 색깔도 알아볼 거고 또 조금 일반적인 물 색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갑오징어 쭈꾸미 낙지 이제 물 색깔인데 이 제 경험상 이 낚시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맑은 물 청수라고 하는데 청수가 들어오는 곳은 이것보다는 시야가 탁하다고 하면 그 물먼지가 일어나는 곳. 제가 여기서 물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뭐 시야가 탁하다, 물먼지가 일어난다, 뭐 회색 부스레기가 많다 이런 표현인데 이런 곳에서 조과가 좋아요. 갑오징어, 쭈꾸미, 낙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무늬 오징어는 시야가
깨끗한 곳에서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인트도 여기서 형성되죠. 그러니까 남해 기준으로 남해 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삼천포 창선 대교가 넘어와 가지고 여기가 삼천포고요. 삼천포고 여기가 창선입니다. 그리고 창선에서 또 다리가 놓여지고 남해 이렇게 해서 큰 섬이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남해 큰 섬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삼천포에서 이런 데는 시야가 탁해요. 이런 데 시야가 탁하죠. 이런 데는 갑오징어, 쭈꾸미, 낙지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쭉 도로를 타고 쭉 이렇게 해안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미조가 나오고 상주가 나오고 남면 이제 여기 남면 잠시만요. 왜 안 돼? 남면 죄송합니다. 서면 이렇게 돌면 이제 요런 데는 시야가 깨끗해요. 물이 청수가 들어온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남해에서 무늬오징어는 요런 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무늬오징어를 저는 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주로 나가는 포인트는 물이 탁한 지역이죠. 그리고 요런데 이제 남해 끝 지역은 물이 깨끗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볼락 잡으러 이렇게 한 번씩 나가는데 요런 데서 보면 무늬 오징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늬 오징어는 시야가 깨끗한 곳에서 포인트가 형성된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제든 통영이든 여수든 고흥이든 끝발 가장 남쪽에 있는 끝쪽 지역에 안반 지역, 모래 지역 요런 데가 시야가 좋겠죠. 그런 데서 무늬 오징어가 올라온다. 무늬 오징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런 데서 무늬 오징어가 안 올라오냐? 시야가 탁한 곳에서 간혹 가다가 한 마리씩 걸리긴 합니다. 저도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확률은 적습니다. 얻어 걸린 거죠. 그 다음에 바닷물을 바닷물 시야를 결정한 요소가 뭐냐고 하냐면 이 바닥 지형입니다. 바닥 지형이 모래하고 안반이면 돌로 구성되어 있으면 시야가 좋게 나와요. 그리고 뻘 지역에 기본 바닥이 뻘에 안반이 드문드문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야가 보통 흐립니다. 이 탁한 물 그리고 청수 맑은 물 이렇게 시야가 나오죠. 근데 이 두 곳 중에서 시야가 흐린 곳이 좋은 포인트가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시야가 흐려지는 곳. 요게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가 시야가 평소에도 탁한 물이고 여기는 청수가 맑은 물 지역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좋은 포인트가 안 되냐?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수심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안반 지역, 시야가 맑다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보면요. 물먼지가 일어나는 곳, 즉 시야가 흐려지는 수심층이 있습니다. 요런 데는 보통 수심이 깊어요. 그러면 이렇게 낚시를 나가면 수심이 5m, 내가 이렇게 발 밑에 보니까 갯바위에 섰어요. 요런데 발 밑을 보니까 5m까지는 물이 깨끗해요. 청수해요. 그런데 이 수심이 뭐 5m, 6, 7, 8 쭉 깊어지다가 한 8m권의 수심층이 흐려지는 수심층이 있습니다. 요 어류대가 모인다는 거죠. 회색 부스러기가 일어나든 물먼지가 일어나든 시야가 흐려지는 곳이 수심층이 존재합니다. 이런 수심층에 고기가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류대가 모이는 수심대 요게 중요하죠. 이제 요런 데 나가면요. 요 정도 설명드리고 뒤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보죠. 물 색깔에 따른 일반적인 어류의 분포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수 맑은 물은 낚시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낚시를 하다가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물이 오늘 억수로 탁하네. 물이 더럽네. 이런데 고기가 살겠니? 이런데 고기가 오겠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고기는 이 5m까지 바닥이 보여버린다면 그것은 어류가 있을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수심이 맑아버리면 이 물이 맑다고 하면 고수심층에서는 이 고기들이 은신처로 숨어버립니다. 어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파제 나가면 그 테트라포트 있고 돌구멍 그리고 안반 사이 크랙이죠. 테트라포트는 뭐냐면 테트라포트가 이렇게 쌓여있죠. 방파제에 여기 또 쌓이고 여기 또 쌓이고 여기 또 쌓이고 계속 이렇게 막 테트라포트가 막 쌓입니다. 맞죠? 쌓이고 물이 이렇게 막 잠겨 있어요. 이렇게 테트라포트 또 있고 그러면
그 안은 요 구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테트라포트 안에. 요런 구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왜? 물이 맑다고 하면요. 그다음에 돌구멍 아래 돌이 큰 바위가 있고 작은 바위가 있고 작은 바위가 있고 큰 바위가 있고 작은 바위가 있고 큰 바위가 있고 작은 바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물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제 갯바위가 형성돼요. 우리가 여기서 낚시를 하죠. 그러면 돌구멍 아래 요런 데 틈이 있어요. 이 구멍 틈 사이로 고기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계선이 있죠. 요런 데 딱 경계선에 고기가 머물러 있다가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돌구멍 안으로 탁 붙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안반 사이 크랙이라는 것은 금이죠, 금. 갈라진 곳, 요런데 이 갈라짐이라고 하면 이 바위가 갯바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요렇게 하나 형성되어 있죠. 하나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낚시를 하죠. 낚시를 하면 그 밑은 또 요렇게 큰 바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그 옆에 큰 바위가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여기서 요렇게 큰 바위가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갈라짐 있죠. 요런 갈라짐 요런 데 들어간다든가 또 여기서 요런 갈라짐 요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맑다고 하면 고기가 의심이 많아지고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게 잠수를 취미생활로 하는데 이 수심이 깊어지면서 청수가 사라집니다. 이게 그리고 물먼지 회색 부스러기가 일어나는 수심대가 있어요. 그 시야가 흐려지는 수심층에 이렇게 딱 가보면요 어릴 때가 많습니다. 고기가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이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얘기죠. 제가 A라는 갯바위에 나갔어요. 뭐 이렇게 쉽죠. 욕지도에 나갔어요. 욕지도에 나갔는데 A라는 갯바위에 썼습니다. 썼는데 보통 이렇게 수심이 보니까 발 앞에는 5m, 한 조금 멀리 치니까 한 12m, 그 다음 치니까 20m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한날은 낚시를 하는데 8m에서 8m 수심 8m권의 바닥을 긁었더니 8m 되는 지역의 바닥을 긁었더니 조과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 날 가가지고 8m를 긁었는데 거기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조금 더 멀리 쳐가지고 보니까 한 12m권의 바닥을 긁었더니 조과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심층이 바뀐다는 거죠. 요런 얘기를 아마 아무도 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낚시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낚시도 조금 배우고 있고 또 바닷속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러면서 이걸 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속에 가보면 이 회색층 물 부스러기 조류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요때 고기가 그 수심층을 따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봤냐? 아닙니다.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런 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설명 드리는 거고 찌낚시 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한번 보죠. 제가 한날 이제 유명한 섬에 나가가지고 찍은 수중 사진인데 수심 5m입니다. 5m인데 시야가 맑게 형성된 물환경이죠. 이날 수심 5m에 물이 맑았다는 겁니다. 수심 5m가 항상 물이 맑냐? 그건 아니죠. 수심 5m도 물이 흐려지고 시야가 어두워지는 물때가 있습니다. 그 물때 고기는 따라옵니다. 근데 이날은 수심 5m에 가니까 여기 보니까 망상어 한 마리 지나가네요. 요런 돌틈 크랙 사이 안반 사이에 고기가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고기가 안 지나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만큼 청수는 고기들이 안 좋아합니다. 다음 한번 보죠. 수심 5m 맑은 물 환경입니다. 역시나 용치 놀래기 한 마리 지나가네요. 여기도 고기가 안 보이고 요런 돌틈 사이에 고기가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머물고 있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쏙 들어가죠. 여기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탁 보면 뭔가 위기감을 느끼면 고기가 돌참으로 탁 숨어버려요. 이렇게 요런 이제 경계선에 서 있다가 툭 숨는데 고기가 안 보입니다.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제가 수심 12m로 내려갑니다. 수심 12m에 이날은 수심 12m에 물먼지가 형성되었어요. 시야가 흐려지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11m를 지금 수심계거든요.
제가 11m에 지금 있고 12m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에 촬영했습니다. 자, 내려가다 보니까 용치 놀래기 숫자가 많아졌어요. 맞죠? 얼핏 뒤에 보이는 한 마리, 두 마리, 이 뒤에 더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죠. 딱 수심 12m에 물 부스러기가 일어나면서 제가 큰 돌구멍을 하나 발견했죠. 물먼지가 뭐냐면 이런 거 보이나요? 회색 이런 거, 이런 게 물 부스러기 같은 거, 이런 게 부유물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앞이. 근데 이런 데 보니까 얼핏 보기에 볼락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자, 수심 12m 돌구멍을 발견한 곳에 좀 더 가까이 가 보니까 이 볼락 20cm 되는 것들이 모여 있죠. 이 볼락이 20cm가 넘어가면 아주 대물이죠. 대물입니다. 볼락 구이도 맛있고 볼락 회도 맛있고 볼락 매운탕도 맛있죠. 볼락은 아주 고급 어종입니다. 개체수도 많아요. 이렇게 돌구멍 안에 때로 막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 주위에도 볼락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날 수심 12m에 형성된 물먼지라는 거죠. 시야가 흐려지는 수심층이 12m고 여기에 아주 좋은 물 색깔이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돌구디 안에도 그렇고 여러 흐려지는 수심층에 고기들이 많이 모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수심 12m에 형성된 물먼지, 물먼지라기보다는 여기는 시야가 흐려지는 곳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용치놀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뒤에 물 색깔 한번 보세요. 탁해요. 탁하고 시야가 잘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보니까 이런 잡어 용치놀래기도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집니다. 때로 되는다는 거죠. 고기 때가. 다음 한번 보죠. 자, 수심 9m인데 수심 9m의 시야가 맑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날은 여기 수심계 9m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럼 수심 9m가 또 이 반복을 드리는 게 수심 9m에 항상 시야가 맑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볼락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 갑오징어 낚시, 루어 낚시하고 난 볼락 루어 많이 하시죠. 이 볼락을 제가 봤을 때는요, 한 수심 9m에서 12m권에 가장 많습니다. 볼락이, 대물 볼락이요. 왜? 제가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가보면요, 한 9m, 12m권에 이게 수심층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쪽 수심에 고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야가 9m든 10m든 11m든 12m든 요런 수심대에 시야가 흐려지는 날이 되면, 그런 물때가 되면 고기가 때로 뭉쳐 있습니다. 그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역시 수심 9m 시야가 맑은 곳입니다. 요런 데 고기가 있어야 돼요. 돌틈에. 요도 지금 돌틈이 있죠. 요런 데 머물고 있어야 돼요. 고기가. 볼락 엄청나게 많거든요. 요런 데 볼락이 머물고 있다가 뭔가 이상하면 싹 돌아가가지고 요런 데 숨고 해야 되는데 볼락이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 한번 보죠. 지금 여기도 요런 돌틈, 요런 데 고기들이 막 가고 요 밑으로도 들어가요. 고기가 막 밑으로도. 근데 없습니다. 시야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죠. 보세요. 수심 9m인데 요런 데는 엄청나게 좋은 데입니다. 고기들이 요런 데, 여기 한 마리 있네요. 볼락 한 마리 있네요.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시야가 맑으면 볼락이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요런데 머물고 있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요런데 톡 숨어버려요. 요런 밑으로 톡 들어가고 또 뒤로 돌아가 버리든가. 고기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물먼지가 일어나고 조금 더 물 색깔이 탔겠다고 하면 아마 볼락이 막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시야가 이렇게 맑으면 어류때가, 그러니까 물 색깔이 청수보다는 좀 탁한 물이 좋다는 겁니다. 고기들이 모이기에는. 다음 한번 보죠. 역시 수심 9m 시야가 맑은 곳인데 한 마리, 두 마리 있네요. 요런 돌. 지금 돌이 잘렸지만은 큰 돌입니다. 큰 돌이 있고 여기도 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듬성도 있고 요런데 이제 고기들이 돌을 막 숨죠. 뭐가 낌새가 이상하다면 톡 들어가 버립니다. 요런 안으로. 또 요런데 사이로 들어가 버리고. 어쨌든 두 마리는 있지만은 물먼지가 일어났다고 하면 주위에 볼락 떼가 모였을 겁니다. 다음 한번 보죠. 역시
한 마리, 두 마리 있는데 이렇게 경계선에 딱 머물고 있다가 낌새가 이상하면 요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얘들은 고기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죠. 수심도 중요하지만 그날 그 낚시를 하시면 이제 볼락 낚시를 해보고 찌낚시를 해보면 9m 바닥을 긁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한 12m 바닥을 긁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5m도 안 긁어보고요. 긁어보면 아마 이게 때가 모인 곳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그게 맞아 떨어지냐 또 바뀌죠. 맞죠? 그래서 낚시가 참 힘들어지죠. 그걸 찾기 위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한 연속의 게임이죠. 낚시가. 다음 한번 보죠. 수심 5m 8m 이제 보통 우리가 낚시를 나가는데 이제 수심입니다. 보통 낮은 방파제가 한 수심 5m 나오고 좀 깊다고 하면 8m, 9m 그리고 12m 그리고 15m 이상이 되는 데서 항상 같은 패턴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죠. 수심 이날 수심 8m, 9m에 탁한 물이 형성이 되었다. 물 부스러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가 조과가 좋아질 겁니다. 수심 5m에서도 일어나는 발생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낮은 데서. 그래서 이제 요런 패턴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면 자기가 자주 나가는 낚시에 5m건, 8m건, 12m건, 15m건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수심층을 정해놓고요. 낚시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심 5m건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수심 5m건에서 볼락대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왜냐면 오후 4시 이후 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물먼지가 바닥에서 막 일어나고 물 부스러기가 막 일어납니다. 이때 시야가 막 갑자기 탁해져요. 수심 5m 물이 맑았는데 오후 4시 이후 조류가 흐르면서 물 부스러기가 일어나고 시야가 흐려질 때 요때 볼락대가요 그냥 물 반 고기 반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유영을 하는 게 아니라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조류를 따라서 둥둥둥둥둥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시간은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전후입니다. 이런 걸 제가 수심 5m권 방파제에서 목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볼락 낚시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9m에서 12m권 암석 안반 지역에 대물 볼락이 듬성듬성 모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9m, 12m권이면 보통 우리가 갯바위권이죠. 갯바위권 나가면 한 8m에서 한 15m권으로 보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9m, 12m 정도에 가장 많았습니다. 요거보다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한 15m권 넘어간다. 한 20m 수심을 준다. 그러면 여기는 평평한 지역입니다. 평평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암초들이 이렇게 둥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일직선으로 작은 돌들이나 뻘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쭉 평평하기 때문에 고기가 모일 확률이 낮죠. 낮기 때문에 보통 한 9m, 12m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수심이 깊어졌는데 막 바닥 지역에 돌도 있고 막 바닥 평평하지가 않고 돌도 있고 막 바위도 있고 막 복잡한 지형이다. 그럼 당연히 거기는 고기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뭐 포인트마다 다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한 요 정도 9m, 12m권에서 암석 안반 지역에 돌 지역에 돌구두 지역에 대물볼락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산청 7m, 6m, 5m 요게 흐린 물이 형성된다고 하면 떠오릅니다. 막 때가 고기들이 떠올라요. 막 형성대가 그리고 떠내려간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상층이 청수다. 그러면 하층에 모여 있겠습니다. 분명히 한 5m, 6m, 7m까지 물이 맑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밑에 그보다 더 수심이 깊은 곳에 분명히 시야가 흐려지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 수심대에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고기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한번 보죠. 내만큼 갯바위 한 9m에서 12m권으로 보고 조금 더 좋은 포인트라고 하면 15m, 한 20m까지도 좋은 포인트가 형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마다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9m, 12m권은 보다는 아래로 어류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요? 이런데 내만 이제 갯바위 나가면 물이 깨끗해요. 보통 물이 깨끗하고 물이 맑죠.
그런데 9m, 12m권보다 아래에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제가 자주 나가는 이 갯바위에 9m, 12m권에서 항상 고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갔더만은 9m, 12m까지 물이 너무 맑다는 겁니다. 이 맑으면 요 아래에 어류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12m권보다 더 깊은 데에 그 시야가 흐려지는 곳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m권까지도 물이 맑아서 조금씩 어류대가 보이고 18m, 20m 수심에 시야가 흐려지면서 모여있는 경우도 제가 간혹 봤습니다. 이런 좀 드문데요. 좀 드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보면 보통 한 12m, 15m 되면 보통 흐려집니다, 물이. 근데 한날은 이제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갖고 한 18m, 20m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탐색을 하는데 보니까요. 한 20m에 가까워지니까 물부스러기가 일어나면서 막 그 시야가 흐려지는데 거기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요런 게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죠. 맨날 바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게 재밌는 낚시가 재밌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뭐 5m 건이든 8m에서 12m건이든 뭐 15m에서 20m 수심층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봐 안반, 여, 돌구 뭐 이런 복잡한 지형이 있는 곳에 머무는 어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5m 건이든 8m 건이든 15m 건이든 20m 건이건 수심층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지역, 돌이 막 이렇게 있고 여가 있고 이런데 머무는 어류를 공략을 하죠, 우리가. 맞죠? 이 말은 이거네요. 물이 맑다고 하면 이제 머무는 이제 이런 복잡한 지역에 돌구멍 이런 데 숨어 있는 것들을 노릴 수도 있고 이 외에 시야가 흐려지는 시간, 수심대, 어류대를 공략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어류대를 공략하는 게 고기를 많이 잡겠죠. 요런 머무는 고기는 조금 작죠. 그럼 요런 걸 노리면 요런 것보다는 이제 요런 수심대, 수심층을 찾아가지고 공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게 사실 힘들죠. 배가 없으면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보권에서 노리는 게 이제 머무는 어류 그리고 지나가는 어류죠. 수심대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걸 노리는 거고 이 외에도 이제 감성돔, 뱅에돔, 돌돔, 볼락, 노래미, 문어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징어 낚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징어 낚시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간조시, 저조시에 바닥에 드러나는 지역보다 간조시에도 바닥이 물에 잠겨 있는 곳이 그 낚시를 하는 것이 조가 확률이 높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간조 때 사진을 띄워 놨습니다. 지금 간조인데 요만큼 됐죠. 이 만조가 되면 물이 요까지 이렇게 찹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만조 때 여기를 공략한 게 아니라 항상 물이 머물러 있는 여기부터가 낚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만조가 물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한 번씩 보면 간조 때 바닥이 드러나는 지역이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물이 다 들면 요 얼음물이 다 찹니다. 물이 다 요까지 다 차요. 막 차는데 낚시를 갔다가 여기 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잡히냐 안 잡히냐 하나도 아닙니다. 잡힐 수도 있어요. 잡힐 수도 있는데 이 어느 정도 물이 간조 때도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곳부터 낚시를 하는 것이 조과에 좋습니다. 포인트를 구성할 때요. 요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댓글 주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본인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못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한번 보죠. 저는 낚시꾼이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고 하면 이 선상 낚시나
그다음에 어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보통 에코 사운드 음량 측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심을 체크한다는 거죠. 수심을 체크할 수 있는 이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메터권의 수심, 몇 메터권의 바닥 지형까지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게 뻘인지 안반인지 이런 바닥 상태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어군 탐지기도 가지고 있어요. PC 파인더라고 어군이 형성되는 어군이 머물러 있는 이런 것까지 보통 이 선상권 낚시 배들이라든가 어선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지형과 수심, 바닥의 상태, 어류의 동향을 파악하는 건데 뭐 이거 정보를 갖다가 그걸 보고 화면에 나타나는 그 찍히는 것들을 보고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쉬운 낚시가 되죠. 누구나 가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핸드레더를 사용했죠. 핸드레더가 뭐냐면 납을 갖다가 줄에 달아 가지고 던져 가지고 몇 미터 내려가는지 바닥 찍었는지 그리고 그걸 쇠를 해요. 그 이 핸드레더가 끝에 그 납에 바닥에 딱 찍고 나면 수거를 합니다. 수심을 체크하고요. 그 수거해가지고 납에 묻은 것들을 봐요. 뻘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그 묻은 걸 보고 아 여기 지형은 무슨 지형이다. 뭐 뻘 지역이다. 돌 지역이다. 뭐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수심을 체크했는데 이거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하죠. 옛날에 과거에 초창기 때 이런 걸 썼는데 어쨌든 바다에서는 선박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뭐 어군 탐지기, 음향 측신기 요즘에 뭐 이런 게 다 연동돼 있어 가지고 바로바로 정보를 갖다가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체크를 해버립니다. 내가 지금 떠 있는 바다의 바닥을요. 그런데 제가 이게 리일 찌낚시 군들이 참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찌하고 찌, 추, 바늘로 바닥 지형을 읽어내시더라고요. 난 이게 왜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 야, 이 바늘하고 찌하고 추하고 던져가지고 바닥을 수심을 몇 메다 줘보고 낮춰보고 올려보고 하면서 그리고 바닥의 상태를 보고요. 걸린 건 바늘에 뭐가 걸렸는지 보는 거죠. 풀이 수초가 올라올 수도 있고 뭐 미끼가 안 살아올 수도 있고 뭐 미끼가 뭐 잘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존재하죠. 그리고 뻘이 약간 뻘도 묻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따개비 같은 거 조개 껍데기 같은 것도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걸로 파악을 하고 하시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걸림 그리고 입질 그리고 수심을 파악을 하면서 이 낚시를 하는데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좀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처음에는 야 이거 복잡한 걸 어떻게 해? 야 이 너무 복잡하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찌낚시 조금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찌낚시 해보니까요 정말 재밌어요 찌낚시가. 왜냐면 이런 거 조건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맞춰가지고 고기를 잡아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왜냐면 이제 물대를 맞춰야 되죠. 물대 맞춰야 되고 수심 맞춰야 되고 내가 이제 원하는 이제 뭐 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그 수심을 알아내야 되고 그 수심을 맞춰가고 어디서 입질이 오는지 알아야 되고 물대를 알아야 되고 바닥 상태를 알아야 되고 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찌하고 수중찌하고 이런 봉돌을 메토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 흘려줬을 때 자연스럽게 맞춰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걸 계속 하는데 요 조건이 딱 맞았을 때 고기가 탁탁탁탁 잡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는 거죠. 어쨌든 리일 찌낚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됩니다 여기 리일 찌낚시에. 다음 한번 보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맞나요? 아 예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이 물때를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이 알아봤습니다. 왜 포인트 결정하기 위해서 물때를 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시작된 이야기가 너무 오래 와버렸죠. 그런데 이 물때를 맞춰서 항상 출조가 가능한가? 이게 이제 힘들죠. 좋은 물때가 나왔는데 이 포인트에 출조가 항상 그 물때에 맞춰 출조가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드린 게 자신이 나가는 지역에서 최대한 확률이 높은 곳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좋은 물때를 못 맞춰 나갈 수도 있으니까 낚시가 가능한 시간대 또 낚시가 가능한 날이 왔다고 하면 그날에 그래도 확률이 높은 곳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 여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낚시가 안 된 물때가 안 좋아서 오늘 낚시 안 갈래. 오늘 쉬는 날인데 이런 거보다는
오늘 쉬는 날이지만 물때가 안 좋지만 나는 최대한 확률이 높은 곳을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한 마리 낚아보겠다. 요런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낚시가 잘 되는 물때 꼭 체크하세요. 조금 전후 포인트인지 살이 전후 포인트인지 그리고 만조 포인트인지 중물 포인트인지 간조 포인트인지. 요 말이 뭐냐면 낚시가 잘 되는 물때를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나가는 포인트예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10번, 5번 나가서 박이 안 되면 10번 나가보시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올 겁니다. 조금보다는 사리가 잘 되거나 사리보다는 조금 물때가 낚시가 잘 되거나 이 두 개를 구분해 내시고 그 다음에 만조 때보다는 중물때 낚시가 잘 되거나 중물때보다는 만조 때 낚시가 잘 되거나 아니야 간조 때 입질이 잘 와. 이런 걸 한 번, 5번, 10번, 15번, 20번 하다 보면 그 포인트에 이제 내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바닥부터 물때부터 여러 가지 정보로 내가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경험이고 실력이고요. 그리고 바닥 지역은 뻘 지역인지 모래 지역인지 해초 또 걸림이 있는 곳인지 이런 곳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걸림이 있는 곳, 이 걸림이 뭐냐고 하면 뭐 로프라든가 어망 요 걸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이 방파제 쪽에 가보면 이 어민들이 로프나 어망을 통발 이런 거 막 앞에 던져놨어요. 막 깔아버립니다. 낚시 못하게. 요런 걸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걸림입니다. 돌이라는 거죠. 돌. 왜냐면 이 평평한 지역에 내가 이렇게 낚시 딱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찌가 이렇게 쭉 흐르죠. 뭐 찌낚시를 하든 루어 낚시를 하든 하는데 여기에 요만한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바위가 있고 또 평평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여기 수심 바닥은 8m고 내가 수심을 갖다가 7m를 줬어요. 그럼 7m를 주니까 한 요 정도 되는데 이 쭉 올라오다가 딱 7m 오니까 요 와서 딱 걸리더란 겁니다. 반적도 틱틱틱틱틱틱 걸려오다가 여기 딱 오니까 딱 걸리더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짝 뒷줄근자 여기 넘겼어요. 여기서 입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요 입질 지점을 찾아내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요 입질 지점을 많이 알아내야 돼요. 왜? 그래야 입질 지점만 노린다는 겁니다. 다음에 나가면. 내가 다음에 낚시를 나가면. 이 말이 뭐냐면 방파제가 이렇게 길게 있죠. 길게 있으면 요 서서 요렇게 낚시해보고 요 서서 요렇게 낚시해보면 또 여기서 요리 해보고 요리 해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낚시를 하는데 한 방파제에서요. 입질 지점이 어디냐? 여기. 입질 지점이 어디냐? 여기. 입질 지점이 어디냐? 여기. 요 세 군데를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처음 온 사람들은 여기 계속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딱 왔다. 아, 입질 지점 여기는 낚시 안 돼. 맞죠? 어디냐? 여기 딱 30분. 여기 30분. 여기 30분. 또 갑니다. 여기 30분. 여기 30분. 30분.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면 조과가 빨라집니다. 우리 최고의 목표는 뭐냐고 입질 지점 낚시입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수심대하고 입질 수심층, 수심대, 입질 지점과 그 수심층을 꼭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때도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낚시가 잘 되는 것도 기록을 하지만은 낚시가 안 되는 날도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나의 낚시 실력은 많이 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요걸 잘해야 낚시를 잘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 끝났네요. 어쨌든 물대표, 낚시 시간, 낚시 물 색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묶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이해를 하셨는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해를 못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반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낚시 실력도 느시고 바다를 이해하는 그 이해력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항상 신경 쓰시고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할 일 없을 때 화장실에서도 보시고 출근하실 때 버스에서도 한번 보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한번 보고요. 이렇게
뭐 또 간식 먹으면서 한번 보고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보면 또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안전한 낚시,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낚시 출조하시고 오복도 충만해가지고 좋은 조가 올라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생활 낚시 대발 꿈꾸는 DPF 유튜브 TV 뽕남이 형님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뭐 요거를 방송한다는 거죠. 어쨌든 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